태양이 들쭉날쭉한 지평선에 삼켜지며 겨울의 낮이 곧 밤으로 넘어갑니다. 주황색과 빨간색의 얼룩이 더 짙은 갈색으로 변해가고 숲은 다가올 눈을 기다리며 조용히 잎을 떨굽니다. 마을 경계 너머 바위 틈에서 굶주린 늑대가 울부짖고 아늑한 둥지에서 새들이 흩어집니다. 여행자들은 서둘러 여관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한때 위대한 도시였던 폐허에서 기이하고 사악한 눈빛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따뜻한 차와 감미로운 음악, 풍성한 에일로 몸을 녹입니다. 오늘 밤 짐승들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냅니다. 배드문 라이징. 네, 배드문 라이징에서 마을 주민은 먼저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산한 참가자 중 한 명이 누구인지 알고 시작합니다. 만약 악마가 그 참가자를 살해하면 당신도 같이 죽습니다. 손주가 죽으면 할머니도 같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선원은 매일 밤 한 명의 참가자를 선택해서 그 참가자와 술을 마십니다. 둘 중 한 명은 만취 상태가 됩니다. 당신이 만취 상태가 아니라면 죽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언은 무적입니다. 하지만 50% 확률이죠. 50% 확률로 만취 상태가 되고 만취 상태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취 상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는 직업이었다고 하면 만취가 되면 그 능력은 제대로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자는, 이야기꾼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예언자라고 치더라도 제대로 직업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정보가 거짓 정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녀는 매일 밤 자신을 제외한 참가자 2명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참가자 2명 중에 몇 명이 밤에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퇴마사는 매일 밤 한 명의 참가자를 선택합니다. 만약 악마를 선택했다면 해당 악마는 오늘 공격을 못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누가 퇴마사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퇴마사는 주의할 점이 어제 찍은 사람을 또 찍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첫날 밤에는 못합니다. 자, 다음 여관주인. 매일 밤 참가자 2명을 선택합니다. 그 2사람은 오늘 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2사람 중 1명은 다음 날 저녁이 될 때까지 만취 상태가 됩니다. 아까 만취 상태 설명드렸죠? 첫날 밤엔 이 능력을 쓸 수 없습니다. 여관주인. 자, 그리고 도박꾼. 매일 밤 살아있는 참가자 중 1명을 선택해서 그의 직업을 유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는 짱구가 험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해당하는 유추가 틀리다면 도박꾼은 사망합니다. 여기서 도박꾼이 죽기 싫으면 자기 자신이 지목해도 됩니다. 저는 도박꾼입니다. 이렇게 지목해도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살겠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죽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험담꾼. 매일 마을 광장에서 큰 소리로 하나의 소문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 참가자 중 1명이 죽습니다. 단 이 사망은 악마로 인한 사망인지 험담꾼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이야기꾼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험담꾼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험담꾼입니다. 포터스님 집 고양이가 러시안 블루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소문은 이야기꾼이 판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 신하는 게임 중 단 한 번만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밤에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자,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플레이어를 선택했던 겁니다. 참가자 중. 근데 신하는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그 캐릭터를 가진 참가자가 게임에 지금 참가하고 있다면 3일 동안 만취 상태가 됩니다. 거의 능력을 봉인하는 거죠. 자, 오늘 밤 능력을 쓸지 안 쓸지 이야기꾼이 깨웠을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어서 사인을 보내주세요. 능력을 쓰겠다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어떤 캐릭터인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조표로 손가락 이렇게 찍으시면 이야기꾼이 알아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수는 밤마다 일어나서 능력을 쓸지 말지 결정합니다. 게임 중 단 한 번 능력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밤 단계 동안 당신은 이미 죽은 자를 선택하시고요. 만약
당신이 선택한 참가자가 마을 주민이라면 해당 참가자는 다음날 아침 부활하게 됩니다. 단 이 능력은 첫날 밤엔 쓸 수 없습니다. 자, 음유시인. 하수인이 처형으로 죽게 되면 여행자를 제외한 참가자 모두는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만시 상태가 됩니다. 자, 여행자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저희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라. 기본적으로 여행자는 이제 누가 게임의 중간에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15인 이상이 된다는데 그럴 때 씁니다. 자, 그리고 차증 여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좌우에 위치한 살아있는 이웃 중 가장 가까운 참가자들이 모두 선행진영이라면 그들은 처형이나 악마, 하수인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사람은 공격을 보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처형도 안 당하고 악마나 하수인들한테 공격도 안 받아요. 근데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차증 여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칸 건너뛰어서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주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성한한 참가자가 처형으로 죽게 될 경우 어쩌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이야기꾼이 뭐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코인 토스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 없습니다. 이야기꾼마다 다릅니다. 자, 어릿광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첫 죽음을 피합니다. 타인에 의해 보호받아 살아남는 경우에는 능력을 아직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뭐 보호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자, 어쨌든 어릿광대는 악마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던 뭐 하수인한테 죽던 처형으로 죽던 첫 번째 죽음을 안 당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밤에 죽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지 모르겠죠. 알지 못하겠죠. 예. 자, 이제부터 선한 세력인데 마을 주민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을 주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악마가 죽으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첫 번째, 땜장이. 당신은 운 나쁘게도 게임 중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현재님은 지금 사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겠죠. 이 사람은 땜장이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문차일드. 문차일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공식적으로 참가자 한 명을 지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몽구스를 지목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 지목된 참가자는 바로 죽게 됩니다. 저녁에. 네. 다음 깡패 조금 어려워요. 자, 매일 밤 누군가가 능력을 써서 깡패를 지목하면 깡패를 지목한 첫 번째 플레이어는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만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깡패는 자신을 지목한 첫 번째 참가자와 같은 팀이 됩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깡패는 선한 진영이 됐다가 악한 진영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첫 번째 참가자라는 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추강이. 미추강이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토큰을 받을 때 악마 토큰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마구나. 그리고 하수인들 누군지 이렇게 또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악마가 아니죠. 파란색입니다. 선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악마는 미치광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치광이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재밌는 사실이 요걸 이용해서 악마가 미치광이를 컨트롤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판단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선한 세력이었고요. 자, 다음은 하수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 대부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의 직업을 알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에 만약에 이방인이 죽으면 저녁에 참가자 한 명을 지목해서 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게임에 대부가 포함될 때는 세팅할 때 원래라면 뭐 9인일 시에 우리가 아까 저 보드에 9인 세팅을 해놨었죠. 원래 이방인이 2명 들어가는데 이방인이 3명이 되거나 혹은 1명이 되거나 이렇게 막 바뀝니다. 자, 다음 악마의 대변인. 매일 밤마다 살아있는 참가자 한 명을 선택합니다. 지난밤에 선택한 참가자는 못 찍습니다. 선택받은 참가자는 그날 처형돼도 안 죽어요. 자, 그리고 암살자. 게임 중에 딱 한 번 밤에 참가자 한 명을 지목합니다. 지목받은 참가자는 보호를 받고 있거나 뭐 안 죽는 경우에도 사망합니다. 무조건 죽어요. 암살자가 찌르면. 단 이 능력은 첫날 밤엔 못 씁니다.
자, 다음 배우 인물. 배우 인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악마가 처형돼도 게임을 하루 더 진행해요. 그리고 다음날 처형이 집행이 되면 처형된 참가자의 진영은 즉시 패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악마가 죽었고 배우 인물이 있어서 게임을 하루 더 했어요. 다음날에 험담꾼이 죽었어요. 험담꾼 선한 세력이죠. 그러면 선한 세력이 패배합니다. 악마를 죽였지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악마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악마 중에 존불 설명드릴게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악마가 제일 위에 있어서 좀 애매한데, 존불은 오늘 낮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면 존불은 밤에 일어나서 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낮에 누가 죽으면 살해를 못합니다. 존불은. 자, 그리고 존불은 또 능력이 또 있습니다. 첫 사망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예를 들면 토큰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한 번 더 시키던지 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요. 상태 체크를 하는 능력들이 있죠. 그런 능력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푸카. 푸카는 매일 밤 참가자 한 명을 지목합니다. 그 참가자는 중독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독됐던 참가자는 사망하고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둘째 날에 중독을 예를 들어서 방장님한테 걸었어요. 그럼 방장님은 둘째 날 저녁부터 셋째 날 저녁이 될 때까지 중독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이 되면 다음날 넷째 날 아침에 사망하는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새로운 중독자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샤발롯 설명드릴게요. 샤발롯은 매일 밤 참가자 2명을 지목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먹었던 2명 중에 1명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되살아난 사람은 이제 한 번만 쓸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샤발롯이 먹는다. 그러면 되살아납니다. 복잡하죠, 악마들. 자, 마지막으로 포. 포는 참가자 1명을 지목하고 살해합니다. 매일 밤마다. 근데 하루 살해를 안 한다. 참았다. 그러면 내일은 3명을 죽일 수 있어요. 단 이 능력은 처음 날에는 못 씁니다. 이상입니다.